어머님, 얘기 들었어요.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와 능청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생각해보니까요. 저희 집도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장남인데 저희는 좀 더 주실 거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며느님, 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금 가족들끼리 이야기 중인데 갑자기 끼어드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아니에요. 며느리는 남이에요? 평소에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나요? 명절에도 안 오시고 시어머니 아플 때도 병문안조차 안 하시려고 했잖아요. 단 한 푼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고 전부 딸과 사위에게 줄 거니까 추호도 기대하지 마라. 엄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너도 입 다물어.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쳤지? 이제 와서 장남이 다 무슨 소용이야? 너희가 원하던 대로 남처럼 살자.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 나가라.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나가라. 남의 집에 오래 있으면 실례란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박란의 할머님이십니다. 박 씨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후, 박 씨 할머니에게는 두 아이를 키우는 것밖에 목표가 없었죠. 젊은 시절 박 씨 할머니는 공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기계 소음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곳에서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고 일하다 보면 땀이 등에 달라붙고 손목은 저려왔죠.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챙길 여유도 없이 바빴습니다. 중년에 들어서면서는 공장 일을 그만두고 건물 청소부로 일하며 돈을 벌었죠. 한겨울에도 손에 물이 묻는 일이 많았고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을 닦다 보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만큼은 남들처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죠.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박 씨 할머니에게는 큰아들 민수와 작은딸 혜진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공부도 잘했고 성적도 좋았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더니 결국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박 씨 할머니도 뿌듯했죠. 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커졌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정작 어머니를 챙기는 일은 뒷전이었고 바쁜 직장 생활을 이유로 전화를 점점 덜 했죠. 한 번 전화를 하면 형식적인 안부만 건넸고 항상 통화 시간이 짧았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그래, 민수야. 너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바빠서 이만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박 씨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정을 쏟지 않았죠. 각자 인생을 사는 거지. 부모 자식이라고 해서 평생 얽혀 살아야 하나?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큰아들이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박 씨 할머니에게 발길을 끈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 유지는 첫 만남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 씨 할머니가 그래.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잘 지내보자. 라고 반갑게 맞이했지만 큰며느리는 덤덤한 표정으로 네, 어머님. 하고 짧게 답했을 뿐이었죠. 결혼 후 첫 명절, 큰며느리는 마지못해 시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자마자 혼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시댁에 온 사람치고는 무척이나 무성의한 태도였습니다. 작은 딸과 박 씨 할머니가 음식을 차리고 있는데도 큰며느리는 조용히 앉아만 있었고
밥을 다 먹고도 설거지는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큰 며느리는 아예 명절에 오지도 않았죠. 어머님, 명절마다 양가를 다 챙기는 건 솔직히 무리예요.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시댁 가는 거 강요하는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럼 명절 때는 얼굴도 못 보는 거니? 그냥 통화 한번 하면 되잖아요. 뭐하러 먼 길을 가요? 번거롭게. 어머니 막말로 며느리는 남의 집 자식이잖아요. 남편한테도 각자 집 각자 챙기자 했어요. 암튼 저는 안 갑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명절 때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올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죠. 처음에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명확해졌죠. 며느리는 시댁을 귀찮고 불필요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네 시댁은 젊을 때부터 아파트를 사놓으셨대요. 그래서 노후 걱정은 없으시다네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애 낳았다고 조리원에 500만 원까지 용돈으로 줬다는데 세상에 얼마나 부럽던지. 아, 그러니? 박씨 할머니는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며느리는 돈이 많이 아는 시댁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자주 보였고, 돈이 많았으면 자신도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큰아들 부부는 시댁과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큰아들네 집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고, 손주 얼굴도 사진으로만 봤죠. 그에 반해 작은 딸은 어릴 때부터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죠. 엄마, 반찬 다 떨어졌지? 우리 집 근처 마트에서 장 봐서 갈게. 간 김에 엄마 좋아하는 귤도 사가고. 맨날 올 때마다 뭘 사오고 그래 빈손으로 와. 엄마, 나이 들수록 더 잘 챙겨 드셔야 해. 그리고 요즘 무릎 아프다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작은 딸은 항상 어머니를 가장 먼저 챙기는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도 마찬가지였죠. 장모님, 형광등 깜빡거리는 거 제가 갈아드릴게요. 그리고 수도꼭지 수압 낮아진 거 보니까 필터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사위는 부침성이 좋고 살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없어 불편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위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죠. 사위는 그런 박씨 할머니에게 친아들보다 더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사위가 효자야, 효자. 엄마, 솔직히 오빠보다 사위가 더 아들 같지? 그러게 말이다. 없으면 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러던 중 박씨 할머니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때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댔죠. 그 위로 얼음이 얼어 빙판길이 되어 있었죠. 박씨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장바구니가 왜 이리 무거운지. 그런데 그만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죠. 아!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를 타고 퍼졌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하얗게 변하면서 정신이 아득해졌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도와주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리에 골절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회복 기간도 꽤 길어질 텐데. 의사의 차분한 설명에 박씨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수술비며 입원비며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평생 아픈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소식을 들은 작은 딸과 사위는 식당 일을 잠시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많이 다치셨어요? 작은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 씩씩하던 딸의 눈물을 보니 박씨 할머니는 더욱 마음이 아팠죠. 장모님,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도 잘 모실게요. 사위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박씨 할머니를 위로했죠. 아이고, 너희들 바쁜데. 미안하다. 박씨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와야죠. 하지만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병원의 꽃배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뜻밖에도 큰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죠. 아가씨, 자식이 둘인데 굳이 둘 다 가야 해요. 어차피 병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간호사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간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 딸은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병원에 가면 사람 많아서 복잡하기만 하지. 두 분이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새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신다고요. 와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작은 딸은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었고 그제야 마지못해 며느리 없이 큰아들이 병문안을 왔지만 그마저도 고작 5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래. 바쁜데 왔다 가주어서 고맙다. 박씨 할머니는 쓸쓸한 표정으로 큰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차라리 간병인을 쓰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간병해드리고 싶은데. 가게를 비우기가 힘든 상황이라서요. 작은 딸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운영해야 했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하루만 문을 닫아도 큰 타격이었기 때문이죠. 돈이 얼만데? 평생 절약하며 살았는데 하루에 몇십만 원씩 쓰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박씨 할머니는 간병인 쓰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작은 딸은 할 수 없이 큰 오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못 가는 날만이라도 좀 도와줄 수 없어? 그렇게 딸 부부가 모서는 날의 병간호는 큰며느리가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큰며느리의 병간호는 고문이나 다름없었죠. 매일 아침 큰며느리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병실 문을 열었죠. 어머님, 저 왔어요. 또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큰며느리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물 좀 줄 수 있니? 박씨 할머니가 겨우 목소리를 내자 큰며느리는 짜증을 냈습니다. 한 번에 말씀하세요. 어머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요. 미안하구나. 박씨 할머니는 민망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박씨 할머니가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유진아, 휴지 좀 가져다 줄래? 여기 흘려서. 아씨, 진짜! 가만히 좀 계세요. 매번 뭐 달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 순간 박씨 할머니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병실 안의 다른 환자 보호자들도 놀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큰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밥 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환자식이 들어오면 몸이 불편해 도움 없이 식사가 힘든 박씨 할머니 혼자 먹으라고 내버려두고 자신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죠. 어머님은 식사는 알아서 드세요.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혼자 식사를 하는 모습에 박씨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 병원 너무 답답해. 할 것도 없고 TV 보는 거 빼곤 할 게 하나도 없네. 심지어 며느리는 밤에도 TV 소리를 크게 틀거나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옆병상 환자들이 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보호자분,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간호사가 부탁하자 큰 며느리는 오히려 따졌습니다. 아, 뭐예요? 병실에서 전화 좀 할 수도 있죠? 뭐 그런 것까지 방해해요?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다른 환자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시끄러우셨죠? 미안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 할머니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해서 보조기를 통해 걷는 연습을 하던 중이었죠. 복도에서 우연히 큰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 진짜 병원 가기 귀찮아. 박씨 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다쳐서 나까지 병간호하러 오게 만든 거 짜증나잖아. 솔직히 어머님 간병인 쓰실 돈도 없으시고 이런다고 뭐 떨어지는 것도 없어. 그 순간 박씨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간병하면서 일부러 뭐 달라고 하면 못 들은 척하고 짜증내. 어차피 시어머니도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 하셔. 나름 나쁘진 않아. 이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큰 며느리는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설마 며느리가 그런 생각이었을 줄이야. 그동안 병간호가 힘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스트레스 풀려고 나한테 짜증내고 못되게 군 거였구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세웅지 마라 했던가요? 이후에 박씨 할머니의 인생을 180도 대역전시킬 만한 일이 생기게 되었죠. 퇴원 후 박씨 할머니는 쉽게 기운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는 마음이 더 아팠죠. 빈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큰 며느리가 병원에서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몇 날 며칠을 침대에서만 지냈습니다. 엄마,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작은 딸이 매일같이 찾아와 밥을 챙겨주었지만 음식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구나. 장모님, 이러다 더 아프세요? 사위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됐다. 그냥 좀 더 누워 있을게.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TV에서 들리는 뉴스 소리가 박씨 할머니의 귀에 들어왔죠. 최근 땡땡지구 개발 발표에 따라 주변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은 올해 들어 무려 5배 이상 상승했으며 박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땡땡지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잠시 생각에 잠기던 박씨 할머니의 눈이 번쩍 커졌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기억이 떠올랐죠.
아, 그곳이 그곳은 바로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물려주었던 땅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법적으로 박씨 할머니 앞으로 명의가 넘어왔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죠. 워낙 오래된 일이라 그 땅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서울도 아니었고 오랫동안 아무런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었으니까요. 박씨 할머니는 급히 사위를 불렀습니다. 승우야. 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내가 예전에 가진 땅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어떤지 한번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사위는 장모님의 부탁에 바로 부동산을 알아보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위는 흥분한 얼굴로 뛰어왔죠. 장모님. 대박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위의 흥분된 목소리에 박씨 할머니와 작은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정하고 차근차근 말해보렴. 박씨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땅이 개발 예정지 한가운데 들어갔어요. 대기업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네요. 땅값이 옛날에 수십 배는 뛰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박씨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이제는 늙어 자식들 신세나 질까 걱정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은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박씨 할머니는 지금까지 큰아들과 며느리가 했었던 만행들과 병원에서의 일까지 속속히 떠올랐죠. 박씨 할머니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딸 부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 큰며느리의 냉담한 태도, 그리고 우연히 들은 충격적인 통화 내용까지. 작은 딸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병원에서 그런 짓을 했다니. 환자를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니.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사위도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으려고. 이 기회에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혜진아, 니네 오빠네도 부르자. 가족회의를 한번 해야겠다. 큰아들 부부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큰아들은 미적지근한 태도로 앉아 있었고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는 듯했죠.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큰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밝은 표정이었죠. 어머님, 소식 들었어요. 박씨 할머니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큰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와 능청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하빈이가 이제 영어 유치원에 보낼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집도 좀 넓은 데로 이사 가면 좋을 것 같고.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땅을 파시면 목돈이 생기실 텐데. 그래도 장남인데 저희는 좀 더 주실 거죠? 그 순간 박씨 할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며느님? 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금 가족들끼리 이야기 중인데 갑자기 끼어드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큰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아니에요. 며느리는 남이에요.
평소에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나요? 명절에도 안 오시고, 시어머니 아플 때도 병문안조차 안 하시려고 했잖아요. 어머님 제가 간병도 해드렸잖아요. 간병하면서 일부러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어차피 시어머니는 미안해서 말도 못하니까 재미있다고 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순간 큰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통화 내용 다 들으셨어요? 이 땅은 단 한 푼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다. 전부 딸과 사위에게 줄 거니까 추호도 기대하지 마라. 큰아들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엄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래도 저는 장남이잖아요. 하지만 박씨 할머니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너도 할 말 없어.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딸이 수없이 전화했어도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쳤지? 이제 와서 장남이 다 무슨 소용이야? 큰아들은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됐다. 너희 둘 다 가족이 아니야. 너희가 원하던 대로 남처럼 살자. 큰며느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한 푼도 안 주신다니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편할 때는 남이라며 안 오더니 필요할 때는 가족이라고? 참 우습구나. 어머님, 그때는 나름 사정이 있었어요. 이제 그만 나가라.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씨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나가라. 남의 집에 오래 있으면 실례란다. 문이 닫히고 큰아들 부부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박씨 할머니는 작은 딸과 사위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진짜 멋있어요. 드디어 큰오빠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네요. 작은 딸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장모님, 이제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평생 챙겨드리며 살게요. 사위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됐어. 더 이상 거짓된 정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박씨 할머니는 딸, 사위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작은 딸은 계약서를 앞에 두고 망설였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희가 받아도 될지. 사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박씨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받아라. 너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거야. 엄마, 작은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돈도 없고 남편도 없는 나를 끝까지 가족처럼 챙겨준 건 너희뿐이었잖니. 진심으로 엄마를 걱정해주고 매일같이 반찬도 해다 주고. 박씨 할머니는 잠시 목이 메어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옆에서 밤새워가며 간호해주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엄마,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작은 딸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난 내 재산을 진짜 가족에게 주고 싶어. 너희는 받을 자격이 충분해. 그렇게 박씨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나중에 딸과 사위에게 넘기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 큰아들 부부의 삶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큰아들 부부의 생활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10억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돈이 10억이었다고? 큰며느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시어머니에게 그런 큰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큰아들 부부는 자식의 영어 유치원은커녕 박씨 할머니에게 재산을 받을 것을 기대해 섣불리 계약금을 걸어둔 새 아파트도 위약금을 물며 포기해야 했습니다. 주변에 자랑하던 호화로운 계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 거죠. 큰아들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따위로 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뭐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어머님 아프다고 할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찾아뵌 적 있어요? 일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안 비춘 게 어디 사는 누군데? 매일같이 부부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씨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죠. 대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흠뻑 젖어가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큰아들은 눈물까지 보이며 애원했지만 박씨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죠. 돌아가거라. 이미 늦었다. 큰며느리는 매일같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그들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죠. 엄마, 새언니도 매일 술만 마시고. 오빠네 요즘 이혼 소송 중이래요. 작은 딸이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신경 안 쓰이세요? 그럼.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구나. 내가 평생 참고 살았던 게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진심이 없는 관계는 언젠가는 끝이 나는 법이지. 돈은 그저 그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야.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미련이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박씨 할머니는 땅을 판 돈으로 딸 부부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생활도 예전보다 훨씬 풍족해졌고,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도 노후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우리랑 같이 지내요.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면서요. 딸의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생선구이 해드릴게요. 장모님 좋아하시는 고등어로요. 사위는 장을 본 봉투를 들고 들어오며 웃음 지었죠. 아침이면 따뜻한 밥을 함께 먹고, 저녁이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날씨 좋은 날엔 공원을 산책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죠. 엄마, 우리 내일은 수목원 가볼까요? 꽃이 예쁘게 폈다던데. 그래. 좋지. 벌써 봄이 왔구나. 한때는 큰아들 부부에게 받은 상처로 매일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상처는 하나둘 아물어갔죠. 엄마, 이렇게 지내니까 행복하시죠? 어느 날 저녁 딸이 물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말 마음이 편하구나. 박씨 할머니의 곁에는 진정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돈이나 의무가 아닌 진심 어린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그리고 그곳에서
박씨 할머니는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